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은 분홍의 색채심리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여러 화가의 작품에서 분홍색이 어떤 식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동의 그림에서 분홍색이 많이 나타났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화가들이 분홍색을 팔레트의 일부에 첨가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나서였고요. 대중화가 된 것은 1700년대 이후였습니다. 미술사를 보면은요, 바로코 시대가 지나자마자 바로 로코코 시대가 열리죠. 이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화려한 색채, 몽환적인 느낌, 그리고 귀족들의 다소 경박한 일상생활을 낭만주의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유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프랑스와 부쉐라는 화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했던 마담 드 퐁파두르의 초상화를 한번 보시겠어요? 귀족들의 아주 화려한 일상을 아주 잘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네, 이어서 이 로코코 시대에는 정말 그 귀족들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또노레 프라고나르의 작품인데요. 18세기 유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코코 시대의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은요. 프라고나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햇빛에 얼룩진 드레스, 마법에 걸린 듯한 숲속의 묘사. 그림에는 그네를 타고 있는 우아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아래쪽 덤불을 잠깐 보시겠어요? 젊은 남자가 손에 모자를 들고 그녀의 물결치는 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자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노인은 뭣도 모르고 아주 해맑게 그녀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편에 보이는 노인은 이 젊은 여성의 남편이고요. 지금 치마 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에 이 남성은 정부가 되겠죠. 이러한 다소 좀 경박한 그림은 진지한 예술을 요구하던 계몽주의 철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일본 미학과 서양 문화의 영향을 일컫는 자포니즘이라는 용어 아래 핑크색은 프랑스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편지를 읽고 먹물을 가는 오기야의 기녀 하나조메 키쿠가와 에이잔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핑크색은 자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죠. 이것은 핑크색이 17세기 말에 영어에서 명사로만 입력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분홍색 색조에 대해서 7가지나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고 이 일본 네미츠 교수는 말했습니다. 핑크의 이 문화적 중요성은 국가마다 다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현대 일본 문화에서 핑크색은 남성적이고 애절한 색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네미츠 교수는요, 핑크색을 밝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달콤하고 무해한 색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다시 넘어와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폴 고갱의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기억하시는 폴 고갱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 타히티 섬에 있는 여성들의 아마 작품들을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다소 좀 낯선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고갱은 이미 상당한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히티 섬 근처에 있는 마르케사스 섬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분홍색이라는 기묘한 색을 사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분홍색과 보라색의 해변을 능숙하게 표현한 고갱의 색상에 대한 표현력에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라이더가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긴 채로 후드 재킷을 입고 질주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노르망디와 브레타니에 있는 동안 때때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은 분홍이라는 이 부자연스러운 색상의 해변을 표현함으로써 고갱은 넓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그림,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마릴린 먼로예요. 이 1960년대 팝아트 운동 내에서 핑크는 다시금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에서부터 데이빗 호크니에 이르기까지 고급 예술과 주류 문화를 융합하는 운동에서 완벽한 핑크라는 동반자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 데이빗 호크니의 그림 보실까요? 네, 데이빗 호크니의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수영장 씬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두 남자가 목욕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씻겨주는 듯한 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빗 호크니는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을 암묵적으로 표현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어요. 이 동성애자는 그림을 그려서 좀 효과적으로 어떤 동성애 예술을 창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호크니는 환상적인 색상과 이미지와 함께 남근적 요소를 결합해서 이 동성애의 사랑을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개인과 현실, 상상을 융합해서 동성애적 쾌락과 실현된 욕망의 공간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평론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크니는 거취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게 되죠. LA는 그때 당시에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었고요. 예술가들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데이빗 호크니는요, 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범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울리기를 원한다. 글쎄,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어울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모든 곳이 너무나 보수적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호크니는 이 게이 생활 방식이 이성의 생활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예술가들의 핑크색이 주로 보이는 작품 5작품을 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동들이 생각하는 핑크색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가 담겨 있을까요? 실제로 6세에서 7세 아동의 색채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무려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6세에서 7세 꼬마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짱구들, 기쁘고 즐거운 느낌은 어떤 색깔일까? 색깔로 표현하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6세에서 7세 정도면 사실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감정과 색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표를 보시면요. 기쁘고 즐거운 느낌은 우리 남자 아동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네, 역시 1등은 파랑이죠.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우리 여자 친구들의 대답은 분홍이라고 30%가 넘는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뻔한 답이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요. 여자 친구들이 왜 그토록 분홍에 열광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분홍색을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에는 이런 성격들이 좀 있다고 해요. 순진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지긴 했지만 다소 좀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약할 수도 있고
지구력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핑크를 좋아하는 우리 대부분 여자친구들이겠죠? 우리 여자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즐겁고 해맑게 하루 종일 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6세 이후에는 다소 내성적인 아동이 즐겨 쓰는 색이기도 한다라고 그 색지심리학자 아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의 그림 잠깐 보실까요? 네, 5살 우리 여자친구의 그림인데요. 긴 분홍 머리를 하고 있고 진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성의 문도 창문도 다 분홍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사실 이빨 요정이었어요. 친구의 언니가 이제 전날 이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엄마가 우는 언니에게 이빨 요정이 우리 누구누구 이를 가져가서 새로운 이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걸 보면서 우리 친구가 본인이 이빨 요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분홍 머리와 분홍 원피스는 그야말로 발랄하고 순진한 여자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실게요. 6, 7세의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본인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보다 더 크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요. 우리 친구가 제목을 붙이기를 엄마 나비와 아기 나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엄마 나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노란색은 아동의 색채 심리에서는 다소 퇴행을 좀 하고 싶은 그런 퇴행적 욕구를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애정에 대한 그런 갈망, 욕구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얌전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데리러 올 엄마를 너무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 교사의 제보에 따르면 아이가 이제 오후쯤 되면 엄마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오후 프로그램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 쪽을 바라보거나 낮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이제 그런 조금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하필 분홍과 노랑을 굉장히 많이 썼죠. 분홍과 노랑 모두 아동의 그림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그림처럼 물론 발랄하고 밝고 명랑한 소녀의 그냥 기분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모성에 대한 강력한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홍색에 대한 그림과 또 우리 아동들의 그림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아동의 그림을 색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의 그림을 그렸던 태도, 표정,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